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벗어난다면 지금 벗어나는 거고, 착각에 빠져있다면 지금 착각에 빠져있고, 집착에 빠져있는 건 지금 집착에 빠져있고, 지금 집착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가 따로 오기 때문에 항상 집착하고 있어요. 오늘은 집착하고 내일은 집착 안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집착했는데 오늘은 집착 안 돼요. 응? 어제 집착했던 것들이 오늘 집착 안 돼요. 네, 계속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저께 집착했던 것들이 어제 똑같이 집착했고 오늘도 똑같이 집착이 되죠. 내일은 안 되겠어요? 똑같이. 모레는 안 되겠어요? 똑같이. 10년 뒤는 안 되겠어요? 똑같아. 100년 뒤는 안 되겠어요? 똑같아. 우리가 막연하게 오늘은 집착해도 내일은 안 할 것 같지. 그러면 어제 집착했던 것들이 오늘 집착이 안 돼야지. 근데 똑같지. 갈수록 집착은 더 강해져요. 근데 에이 오늘은 놓기 싫으니까 안 놓고 에이 내일 놓지 뭐. 언젠가 나중에 놓지 뭐. 지금 넣어도 그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 푹 배어가지고 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안 하고 뭐 나중에 하지 뭐. 그 심리가 중생의 심리예요. 내일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지.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네, 지금부터 2024년 3월 3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랑입니다. 네, 말씀. 개념이 여전히 맞는 게 있는 것처럼 판단이 돼서 틀리다라는 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튀어나와서 그러면 법에서는 네. 일체의 개념이 다 공이다 했는데 법문이 틀리고 자기 견해가 맞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그냥 튀어나오는 것들 아니야 이게 틀려 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방향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 그 예를 들고 스님하고 얘기를 일단 해보고는 싶은데 짧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상대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건 알겠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예컨대 뭐 그러면 정해진 게 아니라면 틀린 거라는 거지. 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딱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춥다 덥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춥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덥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상대적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0도가 마이너스 20도보다 더 따뜻하다, 그냥 더 뭐 하다, 이런 용어들은 다 맞게 느껴지거든요. 20도가 30도보다 춥다, 뭐 10cm가 20cm보다는 짧다, 뭐 이런 식으로 더 10cm가 뭔데? 10cm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10cm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측정하는. 자기는 지금 현재 네. 법문이 틀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 맞다. 지금 그렇게 전제로 느껴지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고. 아니 그렇게 놓아졌어요. 그런 전제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이라 할 수 있지. 네네네. 지식이 맞다. 뭐, 그죠? 예. 그러면 지식이 안 바뀌어야 되겠지. 또는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바뀐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10cm
10cm라고 정해놓은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10cm라는 바꾸면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약속이잖아. 네네네. 네. 근데 10cm라는 것도 봐요. 10cm라는 것을 정말 10cm를 할 수 있어요? 뭐 측정하는 기구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선 그럼요.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그러면 있을 것 즉 같기는 해요. 10cm라는 거는 네. 없는 거네. 그러네요.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10cm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네. 10cm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설정해 놓은 거죠. 설정해 놓은 10cm라는 게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절대적으로 원래 10cm다라는 건 없네요. 사람들이 정한 거니까. 아니, 사람들이 정확히 건기도 하지만 10cm라는 것을 정확하게 10cm라는 게 가능하냐고. 도구가 계속 오차를 얼마로 두느냐에 달려 네네네. 있지.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오차를 대략 오차 이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그게 보고 있는 거지. 사실 10cm라는 게 존재하나? 스님 말씀하신 대충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럼 10cm도 존재 안 하네. 네. 봐요. 전부 그 길이의 단위 10cm라는 것조차도 존재 안 하는데 뭐는 존재할 것 같으세요? 대략 어떤 오차 범위는 허용한다라는 한에서 10cm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네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스님이 느낌이 착각이고 느낌도 착각이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뭐 슬픔 그러면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슬픔이라는 그 감각 자체가 그것도 그렇지만 슬픔과 슬프지 않음의 경계선도 없지. 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슬픔이라는 느낌을 찾아봐. 어떻게 슬픔이라는 게 있어? 근데 느낌은 사실 느껴지지. 슬픔과 화의 느껴지는 반응이 거지. 다른 어떤 그런데 반응들. 그러니까 그거는 느껴지는데 네. 그 느낌에 매몰이 되어버린다고 중생은. 메모리 된다. 그러니 경전에는 무안이 비설시이니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랬지. 느낌에 매몰돼 버리는 거야. 법우님한테 지금 환상이 보일 수 있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약을, 뭐 이렇게. 약을 먹거나 네, 하면 네, 네.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고 하겠지.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법문도 들었을 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뭔가를 본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 느낌들 모든 사람이 보는지 어떻게 알아? 다 자기 판단이지. 네, 그렇긴 한데 화가 그럼 안 또 나는 어떤 사람들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착각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착각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증거가 어디 있냐? 착각에서 깨나 보면 그때서 이거 착각이었구나 알잖아. 그럼 저는 깨나보지 깨나- 않아서 깨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모두 다 착각이 사실인 줄 알고 살겠지. 네. 근데 깨어난 사람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깨어난 사람이 실제로 깨어난 건지 그 사람이 환상의 사로에 잡힌 건지 어떻게 알아, 그지? 네. 근데 그러니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지. 자기가 깨나 보면 네. 증명이 되는 거지. 모든 것은 자기가 남의 경험을 사실 어떻게 믿어요? 네. 뭐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해도 그거 어떻게 믿어? 자기로서. 네. 그렇지? 네. 근데 자기가 깨우쳐 보면 네.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깨우쳐 보면 이게 분별심이 아니고 이게 망상이 아니고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냥 확인이 돼요. 네. 자기가 네. 너무나 명백해져. 네. 그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할 아까 잠깐 그 막혀야 된다는 거 그 말씀하실 때 난 그
막힌 거를 조금은 좀 약간 답답하고 막힌 거를 해소하려고 알므로 해결하고 싶을 때에 알미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알므로 답을 못 찾는 것을 막힌다고 하는 거. 네. 사람들이 알므로 답을 계속 찾아내요. 그래서 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 네. 그래야 안 답답하거든. 네네. 근데 거기서 꽉 앞뒤가 꽉 막혀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알므로 눈곱만큼도 암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네. 마음에서 길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깜깜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암 속에서, 그건 암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야. 마음 작용이야. 그러면은 제가 나와서 뭐 어떤 알무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질문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꽉 질문을 안 하면 이런 대화를 안 하면 네. 계속 머리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지. 일부러 뭐 질문 안 하고 꽉 막힌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고 뭐 그거는 그런 자기 의식을 조작하는 거지. 거야. 아니 내가 도저히 알므로서는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서 막혀버리는 거지 자연스럽게 다.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꽉 막혀서 이러고 있는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의식을 조작하고 있는 거지. 도무지 머리를 썼다 하면 전부 틀린 거니 뭐 할 수가 없구나. 궁금은 한데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분별심 속에 있는데 갈 길은 없구나. 다만 궁금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궁금할 뿐 그 상태에서 그냥 법문을 들을 뿐이지. 그러다 보면은 딱 깨우쳐질 때가 온다는 거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꽉 막힌 게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끝없이 머리로 찾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로 생각으로 계속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개념이 맞네 하는 그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분별심적으로 찾는 일을 못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머리로 내가 했다 하면 전부 머리 쓰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전부 무조건 틀린 길이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그런데 벗어나기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법회를 참여할 뿐이지. 그냥 그 상태가 좋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만성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법문 들으면서 참 끊임없이 찾으려고 한다라고는 말씀에 그 법문 들으면서도 저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언제 그게 될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언제 그게 될까 하는 것은 또 알면서 알면서 나온 생각이거든. 네. 그죠? 분별심에서 네.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네. 분별심에서 나온 생각이 언제 그렇게 될까. 그지? 그치. 다시 분별심 쪽으로 싹 들어간 거야. 네. 언제 그렇게 될까? 이건 자기가 재는 마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한 숟가락 먹어야 살아나는데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들어간 거지. 그렇지? 네, 그렇죠. 지금 막혀버리면 되는데
지금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언제 막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발심은 되어 있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 속에는 원하는데 마음 속에서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했다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에 있으려는 이것도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뭐 깨어 있으려는 그런 거 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전부 손대는 거예요.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네. 해도 어떻게 해도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앞으로 이렇게 내 진로나 뭐 이렇게 내 생활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막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제가 약간 의식적으로 내가 또 이런 거에 이렇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생각에만 빠져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거를 이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의식적으로 놓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물론 그렇죠. 네. 약간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자꾸 분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그죠? 네. 그거를 못 놓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놓는 것 같으면 현실에 대해 관심도 없어지겠죠. 그죠? 네. 오로지 죽어도 좋다 하고 공부하겠죠. 네. 그러니까 분별은 분별대로 하면서 공부라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분별은 하면서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앞뒤가 안 맞지. 그렇죠. 좋아하면서 또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서는 발심,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현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분별심이거든. 네. 분별심 속에서 분별할 거는 다 하면서 분별해서 벗어나겠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잖아. 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 그 뒤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그것을 그것에서 손을 놓아버린다는 게 그거를 이제 왜 간혹 보면 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까짓 현실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냥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일에 당면했을 때도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하고 다 놓아버렸다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시잖아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렇지 않던가. 네. 그러면서도 제가 이걸 저한테 적용을 하니까 특히나 뭐 저희 가족의 가족 관련된 거 뭐 배우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놓는다는 게 거기서 뭔가 더 이거를 더 가족 생활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놓아버린다는 게 약간 아직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이게 뭐 거의 지금으로서는 크게 느껴지겠지. 예, 그거는 약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세상이 무너져야 돼. 세상은 꿈속이지. 꿈속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꿈에서 깨려면. 그렇죠. 근데 꿈에서 깨는 게 더 밝은 세상이겠어요? 자기 꿈속에 빠져 있는 게 밝은 세상이겠어요? 꿈 속에서 깨는 게 밝은 세상이겠죠.
근데 깨본 적이 없으니까 그 속에 꿈밖에 몰라. 아는 거랑은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을 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꿈을 더 좋은 꿈 꾸려고 하는 것 같고, 애초에 시작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계속 공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서 깨우친 사람은 똑같이 꿈속을 살되 꿈이 아닌 삶을 살지. 그 꿈속을 안 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없는 건 아니다 이거지.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그걸 꿈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꿈속에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살겠지. 전혀 속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지혜롭게. 그러려면은 한 번은 나와야, 그러니까 산이고 물인 줄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그게 꿈이라는 것을.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 힘이 커져야 돼. 속지 않는 힘이 커져야 돼. 그러면 속지 않고 똑같이 꿈속을 살되 꿈에 전혀 속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잘 살겠어. 마음도 유유하고 아무 것에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러면 관계에서 뭐 화가 날 게 있겠어, 짜증 날 게 있겠어, 불만이 있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도 않은데 이런 말을 해야 좀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 뿐, 마음 가는 대로 살 뿐. 그러면 오히려 불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하고 아무 불만이 없어지면 잘 살겠지. 직장에서도 불만이 없어지면 잘 해결하겠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은 일을 잘 해결하고 살까? 불만이 있으면 잘 해결하고 살까? 아이디어는 어떨 때 더 잘 떠오를까? 마음에 불만도 아무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을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까? 안 그럴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까? 어떨 때 대인관계가 잘 될까? 내 마음에 아무런 불편한 불만이 없을 때 인간관계가 잘 될까? 그런 게 있을 때 인간관계가 잘 될까? 사람을 만났을 때 알긴 알아. 저 사람은 뭐 어떻지라는 거 경험해서 알기는 알되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불편할 때의 인간관계가 잘 될까? 알긴 알지만 걸림이 없을 때 인간관계가 잘 될까? 어떤 게 좋겠어요? 비교가 안 돼. 그게 우리의 본래의 상태예요. 지금 본래 사실은 그러고 살고 있어. 아무 걸림 없이. 아무런 걸림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사사무예를 할 수 있지. 법과 실제 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다,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사무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사도 무예예요. 그러니까 일과 일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의 삶, 중생의 분별심 속에서도 전혀 걸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사무예를. 일체에 걸림이 없어. 한번 봐봐. 자, 어제 우리가 살았어. 어디에 무슨 걸림이 있어요? 전혀 아무런 장애가 없잖아. 흔적도 없으니까. 흔적이 있으면 걸림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장애가 있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 언젠가 걸릴 때가 있어. 근데 빈 방에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걸릴 때가 있어. 그리고 하나의 원리와 전체의 원리는 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다 있는 거고 하나가 없으면 전체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깨어났으면 꿈속에 있던 것은 모두 다 사라지지. 조금은 남고 조금은 없어지나?
꿈속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의 꿈의 내용은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는 얘기가 그 얘기지. 꿈속에 있을 때는 모든 꿈속의 내용이 존재하고 꿈에서 깼을 때는 꿈속에 있던 내용이 하나도 존재 안 하잖아. 그치? 네. 50까지는 없어지고 50까지는 남아있나? 뭐 꿈속에서 친구 3명 중에 깨어나고 나면 2명은 남아있고 1명은 없어지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야. 깨어나면 그냥 다 걸림이 없어지고 못 깨어나면 전부가 다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꿈속에서는 걸리잖아. 현실처럼 느껴지잖아. 자면서 꾸는 꿈속에서. 그게 현실인 줄 아니까 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있어. 다 있는데 깨고 보면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뭐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절에도 다녔지. 그럼 적어도 들은 소리는 있어. 일체 색이 공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지금 내 가족도 공이라는 얘기네. 내가 전혀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공인 줄 모르고 헛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머리로라도. 그지? 헛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대로 살아서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마음속에 그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속에 숙제로 이제 남아 있게 돼야지. 왜? 적어도 머리로 들어서 알기는 알고 있으니까. 실감은 하나도 안 나지만 이게 이대로 다 헛거고 공이라는데 나는 하나도 놓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있네. 그래, 전혀 실감은 안 나지만 그렇다면은 이러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닌데, 이러고 살다가 갈 일은 아닌데 라는 게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아있어야지. 남아있나? 요즘 조금 그게 찝찝해야 돼요. 찝찝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거기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자기가 이제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느껴. 현실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살면서 부모님이 이제 신혼이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겠지만 또 신혼이라고 해서 좋기만 하지도 않아. 그치? 그러면 살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뭐 마음 불편할 때도 있고 있잖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고 살다가 보면 뭔가 하고 또 왜 자기 속에 찝찝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고 그거 하고 같이 이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더 절실해질 수 있겠지. 왜? 경험을 통해서,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 이렇게 좋다고만 여겼던 것들이 이게 뭔가 좀 아니네 하는 게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돼, 알게 돼.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네 하는 걸 점점점 더 증명이 되는 거지. 머리로라도 자기 살면서. 그러려니 이제 세월이 필요하겠지. 살면서 삶이라는 경험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게 절실해지는 데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그러나 그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숙제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것이 강해질 수 있고,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현실에 집착하는 게 좀 덜해지고 그쪽을 더 원하게 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 찝찝함, 즉 마음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얼만큼 더 강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자면, 내가 저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살면 이런 식으로 살면 별로 뭐 그렇게 큰 뭐 어려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그냥 내 느낌에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무난하게 뭐 잘 살다가 죽으면 뭐 하나?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뭐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리 잘난 사람으로 산다 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는 아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제 진심에서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다 죽으면 뭐 하나? 죽으면 다 죽어버리네. 근데 한 인생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면 뭐 하나? 아무리 잘 살다 죽으면 뭐 하나? 아무리 행복하면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네. 그러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저러고 사는 건 뭐 하나? 저걸 원하는 게 아니다. 뭔가 마음에 이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 이거 너무 싫다. 나는 이거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제로가 안 되면 뭐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내 마음이 그냥 분별심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겠지. 그때 분별심이 뭔지 몰랐지만 그냥 마음에 요만한 거 하나라도 불편한 거 있는 거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소멸돼야 된다.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 그냥 웬만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진 건 그거를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원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 불편한 거 죽어도 싫다. 이러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마음이 특별히 무슨 특별한 괴로움이 있을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조그마한 하나라도 죽어도 싫다. 이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강했지, 그지? 그럼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게 제일 강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고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에서 좋을 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런 거잖아. 초등학교 졸업식 때 막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다 내가 주인공이고 다 선물 사와서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참 좋은데 그날 오후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어제로 돌아왔잖아. 똑같잖아. 선물 뭐 펴봤자 받을 때 기분이지 펴보면 별거 있어요. 내가 가지고 보면 다 가지기 전에 못 가졌을 때 좋아 보이지. 사람들은 가지고 나면은 시시해져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소풍 가기 전에 한 20일 전에 발표해 날짜. 그럼 20일 동안 너무 좋아. 근데 점점 다가올수록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좋아. 좋은 느낌이 더 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풍 갔다 오고 다음 날 너무 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싫겠다. 왜?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소풍 간다 하면 좋은 거야. 좋긴 좋아. 그리고 아침에 소풍 갈 때 좋아. 그리고 절절히 느낀 게 소풍의 피크는요. 어디서부터 마음이 꺾이느냐. 김밥 먹는 거.
왜? 점심시간에 김밥을 먹고 오전에 가서 좀 오라 하고, 그지? 그리고 점심, 이렇게 김밥 먹고 나면 이제 집에 갈 것만 남았어. 김밥 먹고 나서 뭐 조금 놀았나? 기억은 잘 안 나네. 조금 뭐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 그래서 김밥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내가 20일 동안 좋아했던 거, 이제 끝이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허탈해. 이 좋았던 것은 그만큼 이렇게 싫은 허전하고 허탈함이, 좋아한 만큼 허탈함이 커지는구나. 이건 너무 싫다. 내 다음부터 좋아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속에서 절절했어요. 좋아하지 않으리라. 이 허탈함 너무 싫다. 좋다가 좋은 거 없어지면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몇 가지 해보면 알잖아. 몇 가지가 이런데 더 좋은 거 또 똑같이 마음에 걸리는. 또 얘기했죠. 작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큰 차로 바뀌었어. 첫날 하루 좋더라고. 둘째 날부터 똑같아. 모든 게 이런 식이구나. 인생이 어떤 거 하나는 그렇지 않을까. 모든 게. 그런데 이까짓 거 좋아봤자 돌아서면 허탈해지는 거. 이게 좋음이라는 감정이다. 나는 이 좋았다가 허탈이고,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또 좋았다가 허탈해지고. 누구는 해외여행 다니는 게 왜 그렇게 좋으냐 하니까, 갔다가 그러면은 1년 내내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갔다가 와야 되는데, 와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가는 게 그만큼 좋으면 와 있는 동안에 괴롭지 않느냐, 싫지 않느냐 이거야. 싫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 스님 그때는요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그 희망에서 좋아요 이러더라고. 굉장히 놀라졌어요. 아 그래,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허탈해지는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머 그래서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거 기대하는 동안에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죽고 아프고 그러지 않나? 그때가 되면, 여행 못 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영원히 여행 갈 수 있나? 그럼 몰라도. 그지? 어차피 우리는 늙고 병들어야 돼. 늙고 병들었을 때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야지. 늙고 병드는 것은 불편하고, 그냥 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는 즐겁고, 나는 그런 게 싫었어요. 늙고 병들었을 때의 마음이 싫은, 그거 싫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마음은 그런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조그만 때부터 그걸 그렇게 원했으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좋은 거 생기면 좋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온전히 좋았겠어요? 안 그랬겠지. 이거 아닌데, 이거 좋아봤자인데. 그치? 그런 게 굉장히 절절했겠지. 그럴 때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내일 되면 똑같아지는데. 그러면 뭔가 불편할 때도 똑같았겠지. 그래서 좋다는 거 아무리 좋아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은 무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저렇게들 좋다고 할까? 어차피 허탈해져야 되고, 괴로워져야 되고, 외로워져야 되고, 불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 가족과는 그럴 날이 없을 것 같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알아야 되고, 없어지고 나서 알으면 너무 늦어. 내가 행복할 때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젊을 때 그걸 절절히 알아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다 떠나갈 것 아니야. 법부님 가족하고 법부님하고 언제 헤어질지 어떻게 알아?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결국은 늙어서라도 죽어야 되잖아. 자기가 가족을 죽든지 가족이 자기를 놓고 죽든지, 자기가 가족을 놓고 죽든지 가족이 자기를 놔두고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가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눈 깜짝 사이에 세월 지나가.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다 늙었어. 지금 죽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그런 일을 겪어야 돼. 지금부터 준비가 된 상태로 살면 되잖아. 준비된 상태로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왜 그건 하루아침에 준비가 안 되거든. 어차피 닥칠 일인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른 게 아닌데, 충분한 세월이 아닌데 지금도 준비 안 하고 아이 몰라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가 닥치면 어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런 게 싫었다 이거요. 나는 마음 불편한 게 싫었다 이거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 불편한 게 싫었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여여하기를 바랬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좋아, 내가 공부를 잘한다 치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 치자. 그럼 공부를 잘해서 좋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마음이 여여하고 싶었던 거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그런 거 내가 원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다. 공부를 못해도 똑같고 남한테 무시를 받아도 똑같고 내가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내 마음이 똑같기를 원한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한다. 그러고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사는 건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도 원했었지. 그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세월로 따지자면 제가 그죠? 공부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심입니다. 가관심.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 항상 모든 게 다 생각이라 말씀하시고 다 아르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게 그냥 그게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이크를 좀 당겨 보세요. 이 마이크를 자기 앞으로. 더. 갑자기 고3 여름에 일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고3 여름에 제가 이제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이제 깨달으시고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아주 뭐 엄청 대단한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거를 붙잡고 그 견해를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게 그냥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이런 그냥 한 아르말인데 그거로 내가 그거를 평생 그걸 붙잡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한 생각이. 그렇죠, 스님.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네. 사람들은 생각으로 해결을 한 줄 아는데 그 또한 생각일 뿐이에요. 아, 예. 그렇네요. 항상 목소리가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항상 생각으로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렇게 그런 것이 좀 절절해야 돼요. 야, 그냥 오로지 생각 속에서 살고 또 이것조차 또 생각으로 또 아유 내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해봤자 그것도 생각인데. 네. 이런 게 좀 절절히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를 해보는 게 좋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대화해보는 거하고 자기한테 그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점검도 안 되고 혼자 그런 생각 해봐야 아 내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해서 끝날 거예요. 오늘도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 이거를 붙잡고 살았네. 또 뭔가를 대단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근데 또 이런 시시한 얘기를 또 스님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시시한 얘기는 안 하고 대단한 얘기를 하고 싶죠. 그쵸?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시시한 얘기 알고 대단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와서 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뭔가가 또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나왔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그래도 용기가 있으시네요. 네, 나오세요. 네, 보행입니다. 네. 그 앞에 부모님들이 문답하는 거 보면서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랄까 좀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여행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아마 내년 여행? 네 해외여행 내년도에 이 2번 외국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딸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쪽에 멀리 살고 있거든. 해. 네, 또 한 팀은 또 유럽 쪽에 가자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이제 여행 가는 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뭐 가서 뭐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울리긴 하지만 전혀 이 즐겁거나 뭐 그게 가봐야겠다 거기서 뭐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딸을 뭐 해서 화상으로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딸이 오고 하면 되는데 또 가야 된다니까 그쪽에 또 이제 그쪽에 또 그런 관계에서 그쪽 부모도 계시고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직도 그 많이 붙잡고 있구나 생각 같아서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 결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팀은 또 그전부터 이제 엄청 친한 게 팀이 돼가지고 이제 저 혼자 안 가면 그만인데 또 이제 이게 또 부부 동반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끊을까 또 내가 그걸 현실적으로 안 가면 이게 이제 또 이게 많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설득을 하거나 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법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꿈속에서 여행 가는 꿈도 못 놓고
가족 꿈도 못 놓고 이건 이래서 못 놓고 저건 저래서 못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윤회 속에서 생각의 윤회 속에서 이것저것 다 잡고 사는 거지 뭐.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지? 죽을 때? 아마 죽을 때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할 거 다 하고 죽으려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할 걸 다 못 할 걸.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할 게 있을 걸. 그래서 자기 그 분별심에 윤회해서 못 벗어나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건 이래서 못 놓고 저건 저래서 못 놓으니까. 이건 이래서 꿈속에 빠져 있어야 되고 저건 저래서 꿈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꿈에서 깨어나? 깨날면 왕창 다 깨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 이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건데 사람들이 어떤 합리화를 시키느냐? 꼭 출가해야 공부하나요? 꼭 여행을 안 가야 공부하나요? 꼭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 꼭 그래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그 마음 속에는 뭐냐 합리화 시키고 내가 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내 목숨도 놔야 되는데 나라는 거 그거 내 목숨이다 나다 하는 것도 그게 상이거든 상. 그 상도 놔야 되는데 무슨 뭐 여행이라는 상, 가족이라는 상, 나라는 상 이건 이래서 못 놓고 저건 저래서 못 놓는데 그래서 출가하는 스님들 출가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 속세에 살면서 공부한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가상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깔끔하게 딱 놓고서 출가해서 딱 공부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하는 길이다. 몸이 출가해도 마음들이 출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몸도 출가를 못했으니까. 근데 몸 출가해도 마음 출가 못하면 똑같다고. 네. 그 알고는 있는데 마음 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게 집착하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자기 분별심을 벗어나려면 자기 분별심 속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는 게 없어야겠지. 자기 분별심 속에서 아무것도 집착이 안 돼야 되겠지.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무슨 그 다 분별심 속에서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분별심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만큼 괴로울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깨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깨야 되는 게 왜 이렇게 꿈속에서의 삶은 병든 삶이야 마음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건강해. 그러니 원래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사필귀정인 것처럼 그게 정석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죠? 언젠가는 뭐 내 생이다 이 생이다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없으면 내일 그럴 수밖에 없고 내일 안 그러면 모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10년 뒤나 100년 뒤나 1000년 뒤는 먼 것 같지 여러분들이. 멀 것 같죠. 왜?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시간이라고 존재 안 해요. 어디에 과거가 따로 있고 어디에 미래가 따로 있고 어디에 현재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다 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벗어난다면 지금 벗어나는 거고 착각에 빠져있다면 지금 착각에 빠져있고 집착에 빠져있는 건 지금 집착에 빠져있고 지금 집착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가 따로 오기 때문에 항상 집착하고 있어요. 오늘은 집착하고 내일은 집착 안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집착했는데 오늘은 집착 안 돼요? 응? 어제 집착했던 것들이 오늘 집착 안 돼요? 네, 계속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저께 집착했던 것들이 어제 똑같이 집착했고 오늘도 똑같이 집착이 되죠. 내일은 안 되겠어요? 똑같이. 모레는 안 되겠어요? 똑같이. 10년 뒤는 안 되겠어요? 똑같아. 100년 뒤는 안 되겠어요? 똑같아. 우리가 막연하게 오늘은 집착해도 내일은 안 할 것 같지. 그러면 어제 집착했던 것들이 오늘 집착이 안 돼야지. 근데 똑같이 갈수록 집착은 더 강해져요. 근데 에이 오늘은 놓기 싫으니까 안 놓고 에이 내일 놓지 뭐. 언젠가 나중에 놓지 뭐. 지금 넣어도 그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 푹 베어가지고 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안 하고 뭐 나중에 하지 뭐. 그 심리가 중생의 심리예요. 내일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지.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여행을 가고 안 가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기 마음에 정말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지금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지금은 분별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다음에 언제? 나중에 다음에 언제? 지금은 분별할 거 해야 되겠지. 그죠? 해야 될 것 같지 지금은. 그죠? 다 그렇죠? 지금 분별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 내일도 똑같은 그 심정이거든. 어제도 똑같은 그 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그 분별심 속에서 끝없이 그러고 사는 거야. 끝없이. 놔버리겠습니다. 놔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놓여지게 하겠습니다. 놓여지게. 단칼에 잘라야지. 단칼에. 그 단칼은 지금이거든. 근데 항상 우리는 아니 지금은 말고, 그죠? 똑같아요 마음들이. 지금은 말고 또 내일 돼 보세요. 또 지금은 말고 그러면서 머리로는 다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잖아요. 안 놓고 싶잖아요. 이건 이래서 잡고 있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잡고 있어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이래서 잡아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죽을 건데 나중에? 죽을 날 어떻게 죽을 건데? 참으로 우리 막연한 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대책 없는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야. 대책 없는 사람들. 대책도 없으면서 그러고 살아. 에이 몰라. 지금은 하기 싫으니까. 에이 몰라. 지금은 집착하고 싶으니까. 지금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몰라. 지금의 모든 게 달려있다. 근데 지금은 잡고 지금은 분별하고. 왜? 내 분별이 맞는데 무슨 소리야? 스님 어떻게 이걸 분별 안 할 수가 있나요? 스님 어떻게 이걸 안 잡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잡고. 지금하고 만년 뒤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만년 동안 괴로움을 많이 겪으면서 아이고 무상하구나, 무상한 걸 잡고 있구나를 조금 더 느끼기는 하겠지만 놓기 싫은 건 똑같을 거라고. 만년 뒤에도 이 시간도 없고 지금 이순 그거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거든. 놓고 안 놓고는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야. 잡고 놓고는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야. 그런데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안 놓고 싶은 거야. 항상 지금은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놓고 안 놓고가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택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다. 이거 종이 한 장 차이도. 그런데 잡아. 그러면 내일도 잡아. 그런데 지금 놓아. 그러면 내일도 놓을 수 있는 힘이 더 생겨. 왜? 놓아보면 그때서야 결과가 나타나거든. 놓아보면 그때서야 알거든.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놓아보면. 근데 한 번을 못 놓네. 왜? 지금은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분별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 판단이 옳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김태우라고 합니다. 김태호님? 김태우입니다. 김태우님? 네. 말씀하세요. 제 법회는 처음 참여했습니다. 오늘 네. 제 욕심이 좀 많고 집착이 많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고 좀 치료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치료요?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하면서요. 좀 잘나야 된다.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남한테도 이렇게 뭐 착하게 보여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픈 건지도 모르고 살고 이제 오다가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이런 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냥 우연히 이제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스님 법문 아니고 이제 다른 스님 법문을 듣다가 한 1년 반쯤 됐는데요.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막 죄책감이라든지 자책감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좀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또 법문을 계속 듣고요. 좀 불안하다 싶으면 또 법문 듣고 거의 하루 종일 매일 일하는 시간 빼고는 법문을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전에 뭐 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난 해결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법문에 너무 네. 집착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 관계라든지 제가 잘못했던 일을 막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의지처를 찾고 싶다는 이런 생각에 이제 강하다는 그런 걸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보다가 바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강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좋아져야지 이런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좀 더 이런 뭐 본문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편해지겠지. 좀 더 편해지 이렇게 계속 이제 견뎌왔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를. 그런데 이제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겁이 많이 어느 순간 겁이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저는 해야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막 안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또 편해지는데 그걸 뭔가 안 붙잡으니까 너무 겁이 나요. 막 두렵고 그러다가 엊그저께 스님 법문 듣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 말씀을 딱 듣고 바로 법문 참석했습니다. 법문도 꾸준히 네. 공부해 보십시오. 네. 네. 들어갑니다. 네. 예. 그렇게 의식적으로 안 붙잡는 것다는 것도 붙잡는다는 것도 전부 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하고 있는 의식 행위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아까 일부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 붙잡는다 하는 거나 붙잡는다 하는 거나 안 붙잡으니 좀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거나 또 같이 전부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이라는 꿈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는다 이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일부 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공부가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어떤 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일시적으로 조금 편해진 거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되어져야 이 분별심이라는 꿈에서 깰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이 생기려면 오랫동안 오롯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무슨 의식을 조작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의식을 순화시키고 무슨 치료를 마음의 치유를 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라는 게 안 돼요. 마음이 어떻게 치유하? 근데 몸이라는 것은 약을 먹여서 치유를 하지만 마음의 치유는 뭐예요? 법이죠, 법.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중생이라고, 병에서 나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죠. 부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심에, 분별심에, 괴로움에 대한 약은 법이에요. 법. 네, 근데 법이 자기한테 안 들어가요. 왜? 자기 분별심으로 계속 헤아려서 듣기 때문에 법원님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좀 놓았더니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그렇게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하게 돼요. 혼자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법문 듣고 마음 편해졌다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는 마음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방금 보부님한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문영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금 잘 안 들렸는데 이 스피커 때문에 예. 다시. 예.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스님과 문답 중에 제가 자꾸 요즘은 할 말이 별로 없어지고 많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것도 다가 아니니 계속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게 늘 갖고 있던 중에
뭐 이제 스님 법문을 뭐 내 발미식 빠져라, 그 재상이 비상이어야 열애를 본다, 뭐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많이 그 순간순간 그렇게 이제 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거실을 이제 걸레로 막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제가 한 곳만 계속 그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것뿐이면 안 된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알면 전부 고정관념이다, 이 스님 법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한 곳만 계속 그렇게 걸레로 닦고 있다가 제가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그 법문이 그냥 썩 들어와서 그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할 말이 없구나, 그 말이 자꾸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그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서 한 곳만 계속 닦고 있던 곳을 식탁 밑도 닦고 창틀도 닦으면서 그렇게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순간순간 쉬어졌다 이랬는데 아마 그게 그냥 쉬어진 마음 속의 마음 상태, 아마 어떤 의식 상태죠. 그 속에서 편안한 마음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거는 쉬어진 게 아니고 그 꿈에서 깨난 게 아니고 그 꿈 속에서 편안한 꿈의 상태가 아니겠나 싶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쉰다는 거, 그거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 마음이 쉬어졌다 하는 그거는 깬 게 아니다, 깨어난 게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분별심 속에서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감정이 이렇게 쑥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없어졌을 뿐이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감정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게 분별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진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꿈에서 깬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그러고 계시지 않은가 싶어요. 뭐 일어난 마음을 놓았다. 내가 일어난 마음을 놓았다. 그런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심에서 확 깨우쳐질 때에 딱 깨날 때에 내가 마음을 놓았더니 뭐 깨우쳐졌다. 그런 소리가 그런 말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그런 말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놓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우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깨우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일어나는 분별심을 놓았더니 그렇게 됐던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확 벗어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확. 그러니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을 놓았더니 라고 하는 건 전부 그냥 의식 활동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분들께도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어난 마음을 놓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다. 그것조차도 자기가 내가 일어난 마음을 놓은 거잖아. 그런 거는 깨우친 게 아니다. 그거는 분별심이 쉬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생각, 그 감정만 없어졌을 뿐이다. 그건 앞뒤가 꽉 막힌 게 아니잖아요. 일어난 마음을 놓았더니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아, 내가 여지까지 공부한다고 하는 게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앞뒤가 꽉 막혀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전부 헤아리는 공부들을 하고 계십니다. 헤아리는 공부라는 건 없어. 헤아리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구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법문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아시는 게 가장 발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어떤 마음의 활동은 공부가 아니다. 자기가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이 꽉 막히는 것하고 아, 내가 마음을 놓았더니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았더니 해서 깨우쳐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깨우치게 해요. 우리가 꿈속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가 보니까 꿈속에서 자꾸 마음을 놓는다는 꿈을 꾸고 뭐 마음을 어떻게 쉰다는 꿈을 꾸고 마음을 알아차리는다는 꿈을 꾸고 마음이 깨어있는다는 꿈을 꾸고 등등의 꿈속에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지면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 건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그냥 완전히 알미, 의식이, 분별심이 완전히 꽉 막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무엇이라도 한다고 하면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 말이 전혀 안 먹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아무리 해도 그 분별심 속을 뚫고 들어가 있는 참 어려울 거예요. 자꾸 끝없이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요. 자기가 공부라는 활동을 해요. 마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은 그냥 절절하고 즉 발심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러면 스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나요? 내가 생각 드는 대로 살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살면 되나요? 그런 완전히 뚱딴지 같은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못 알아들으면서 묻지도 않아? 그러면 뭐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지. 방향은 안 바뀌지.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얘기를 하셔야 돼. 틀릴까 싶어서 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틀릴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왜?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거든. 사면 초각. 사면이 다 막혀서 갈 곳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면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 그 뭐랄까 여기 요런 의식 상태를 또 만들어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아 이것밖에 없잖아요 라는 의식 상태를 또 만들어.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거기서 하면 안 들리니까. 내가 또 이것뿐이면 안 된다. 이것이 이것뿐이면 안 된다는 그 꿈속에 또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점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들 계시면서 말씀도 안 하셔. 그러고들 계시면서 자기가 머리로 점검 다 해. 아 내가 생각으로 이러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거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하고는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입을 여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는 게 시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하셨어요. 네. 네. 네, 좀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말고라고 안 했어요. 집착을 안 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태우 법우님이라 하셨어요? 네. 집착을 안 하는 게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할 수 없는 것을 왜 머리로만 말로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머리로 정리는 할 수 있죠. 네. 집착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로는 정리할 수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거기에 식으로 마이크 손으로 막지 말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 또 무섭거든요.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내가 있고 싶지. 원래 그런 건가요? 내가 있으면서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 속이인 거지. 분별심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지. 왜? 분별심이 없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원래 그런 느낌이 당연한 건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 아니 자기가 지금 무섭다면서요. 예, 다른 분들도 이제 모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하는 과정이라고 하나요? 아니 과정은 아닙니까? 예. 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섭다면서요. 뭐 붙잡을 게 없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들면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두려워. 귀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죽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누가 나를 무슨 도끼로 내려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무서운 거지. 그런 생각도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본인은 생각으로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생각하잖아. 그럼 그 생각은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상이 없어지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근데 그러면 또 자기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는 거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면 무서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 아니지. 무섭다는 생각,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지. 그죠? 그럼 자기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 만약에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그럼 생각으로 인한 거잖아. 내가 알거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생각으로 인한 거잖아. 그럼 지금 생각으로 하는 게,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는 계속 생각으로 법문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 생각으로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생각 노름이지 뭐. 공부는 안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쯤 몇 시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면 이제 자기가 은연중에 점검이 되겠죠. 네. 다 뭐 하고 있어요? 머리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생각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로지 생각으로 또 그럼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 이러면 이런가요? 저러면 저런가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이렇다면 저렇다면. 왜? 왜 그렇게 말이 나와?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으로 해결해 봤자 그거는 생각이에요. 그죠? 해결된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안 든다고. 실제로 하려고 들어야 그때부터 발전이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생각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는 내가 움직였다 하면 어떻게 하고 시작했다면 전부 생각만 돌아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마음은 절절해. 마음은 항상 절절한데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못 견뎌. 그 상태를 너무 싫어해. 바로 머리가 돌아가. 그러면 하고 뭐 또 방법을 찾아내. 그 상태에서 살면 돼. 그 상태에서. 내가 뭔가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려고 들었다 하면 전부 내 의식 활동이구나. 내 분별심이구나. 도무지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마음으로. 법문 듣고도 아무것도 뭐 했다 하면 전부 다 이해구나. 마음은 절절하고 또는 마음은 궁금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상태에서 살면 되는데 그 상태 절대로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 또 얼른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이래야 된다고 그랬지 저러고 저러고 끝없이 머릿속에서 방법만 찾고 있어. 끝없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고 있어. 안 그러면 또 희한한 거 이거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깨어있는 뭐 그런 거 의식적으로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지금 느껴지는 감촉분 뭐 의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느껴지는 감촉분 이런 식의 뭔가 재밌잖아요. 그런 의식 활동 해보는 거 그죠? 평소에 의식 활동과는 다르게 이런 거 좀 재밌죠?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느껴지는 감촉분이고 펜을 가지고 쓸 때는 여기에 손에 닿는 감촉분이고 이런 거 좀 뭐 집중되고 딴 생각 안 들고 재밌죠? 뭐 좀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라고 어느 경전에 되어 있고 어느 어록에 되어 있던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게 경전이나 어록에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 나와 있어야 돼. 물론 뭐 묘하게 또 갖다 붙여서 끼워 맞추면 또 그렇게 끼워 맞출 수도 있겠지. 그 끼워 맞추는 거는 누가 하냐고 자기가 분별심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뭔가 공부한다, 수행한다, 법문 듣는다, 이랬다, 저랬다, 어쩌고 저쩌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을 한답시고 묘한 것은 그런 거는 분별심 아닌 것 같지. 몽땅 다 분별심이지. 그래서 자기 발밑이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발밑이 쑥 빠져버려야 된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면 자기가 지금 딛고 있는 앉아있는 그 의자 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꾸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거 자꾸 법문 듣고 자꾸 찾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견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마음의 변화도 오거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거든. 분별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거든. 그냥 지금은 뭐 집착되지 않고 오로지 이것뿐이다. 그 발밑이 빠진 거예요. 지금은 뭐 집착하는 거 없고 경계가로 안 느껴지고 오직 이 하나의 일이네요. 이 모든 게 이 하나의 일이네요. 그건 뭔데? 응? 오직 이 하나의 일뿐이네요 라는 거 이건 뭐냐고. 여러분들 죽고 나서도 하나의 일, 둘의 일이 있나?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하나의 일, 둘의 일이 있나? 그게 어찌됐든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 아닌가? 지금은 어떤 경계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속지 않네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다. 의식 속에서. 그러면은 자기 의식 속에서 속지 않고 딱 버티라고 하지. 왜 발밑이 빠지라는 얘기를 왜 할까? 발밑이 빠지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발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만 남아요. 발밑이 빠졌는데 이게 하나다 둘이다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이 거룩하고 성스러운가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처님이 깨어 있나요? 불상을 조성할 때 눈을 반개하는 상호로 조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깨어 있는.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있는데, 내가 깨어 있다 안 깨어 있다가 있으면은 분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게 추구심, 우리 중생들의 추구심 때문에 지금이 여기에 있는다 이렇게 의식을 조작하든지 뭔가 느껴지는 느낌에만 있는다 하는 그런 의식 조작하든지 뭔가 그런 짓을 해야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게 공부인 것 같고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 그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야지 무슨 깨어 있는단 말입니까? 이것으로 2024년 3월 3일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